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된 채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그런 채소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서양에서는 아주 고급 채소에 속하고 봄채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채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백합과 열애살이 풀로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에서 러시아 남부 해안, 폴란드 등으로 비교적 따뜻하고 비가 적은 지역에서 자생한다고 합니다. 약 2000년 전부터 약용 또는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그려져 있을 만큼 오래된 채소입니다. 처음에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그리스어로 아스파라고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페르시아어인 아스파라그, 즉 순이나 또는 새싹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화이트, 그린, 퍼플 아스파라거스가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미식가들의 고급 채소로 높이 평가를 받아왔는데 현재는 서양 요리 재료로 즐거 쓰고 있고 또 줄기 끝부분은 통조림을 만들거나 샐러드, 서양 요리에 많이 쓰입니다. 이 아스파라거스 속 식물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플로모소스 아스파라거스, 스프랭게리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고 또 원예용 아스파라거스도 있습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프랑스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재배되기 시작했고 루이 14세는 이 채소를 아주 좋아해서 국내 전용 온실을 만들어서 직접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품의 왕이라는 그런 직위를 이렇게 이 채소에 부여하기도 했는데 따라서 아스파라거스는 왕의 채소, 귀족의 채소라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왕이나 귀족이 구운 고기와 함께 즐겨 먹던 채소가 아스파라거스라고 합니다. 17세기에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18세기에 일본에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1970년대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널리 퍼지지 못했고 1980년대가 되어서야 우리나라 고급 호텔에서 통조림 형태의 아스파라거스를 수입해서 식탁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채소로 통하는 아스파라거스는 우리가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숙취해소에 좋다고 하는 아스파라긴산이 처음 발견된 채소입니다. 따라서 이 아스파라긴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이 씁쓸하면서도 담백하고 감칠맛이 나고 아삭한 식감이 있어서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데쳐서 먹고 볶음이나 굽기, 튀김, 무침, 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햇빛을 차단해서 재배한 연백한 흰색의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생산돼서 이렇게 통조림으로 이렇게 가공돼서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 푸른 이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나오죠. 흰색 아스파라거스는 상대적으로 영양소 함량이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와서는 이 푸른색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저칼로리 웰빙 채소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데 주로 고기 요리에 곁들여 먹지만은 단독으로도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제 원예용 아스파라거스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이것은 이제 먹지는 못하고 이 가느다란 녹색잎들이 또 정연하고 이 고급 꽃꽂이 할 때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런 원예용으로 쓰는 아스파라거스는 따로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지금은 인공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나오기는 하지만은 원래는 이 자연산은 봄철에 나오는 그런 식물입니다. 따라서 봄에 먹는 봄채소에 해당이 되죠. 이 봄에 새순이 나오면은 보통 30cm 정도 자라면은 잘라서 이렇게 요리해 먹는데 만약에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2m까지도 이렇게 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리할 때 이 봄에 새순이 올라오면은 끝에 그 연한 부분을 잘라서 데쳐 먹거나 아니면은 팬에 이렇게 볶아 먹고 녹즙을 내어 마시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피클을 담기도 하고 또 튀기거나 파스타에 올려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갈아서 수프를 만들기도 합니다. 장아찌도 담고 샐러드에 이렇게 올려서 먹기도 하고 무침이나 찜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가장 맛있는 부분은 끝부분, 봉우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은 좀 단단하고 이렇게 좀 딱딱하기 때문에 감자 껍질 까는 도구나 과도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겉껍질을 벗겨내고 이용을 하고, 아주 밑에 질긴 부분은 잘라서 버리고 요리를 합니다. 이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산 외에도 아스파르트산, 또 각종 비타민, 칼륨, 칼슘, 무기질 이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음식, 즉 고기죠. 이 고기하고 같이 요리해서 먹으면은 서로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하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 종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아스파라거스가 푸른색 아스파라거스, 흰색 아스파라거스, 자색 아스파라거스 이 세 종인데, 이 흰색 아스파라거스는 이 재배할 때 햇빛을 차단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식감이 부드럽고 약간 쓴맛이 감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래도 고가에 팔리는데 이 점차 영양 성분이 좀 낮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점차 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녹색 아스파라거스는 식감이 아삭하고 맛과 향이 좀 강하면서 흰색에 비해서 영양가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 이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 녹색 아스파라거스죠. 그 다음에 자색 아스파라거스도 있는데, 이 자색 아스파라거스는 생육이 양호하고 병충해에 강하다고 합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녹색보다는 당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아스파라거스 효능 보겠습니다. 식료본초에는 심경락을 시켜주고 토열이나 코피를 멈추게 하면서 화가 뭉쳐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개선하고, 또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면서 이 장부를 조절해서 기운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옥추약해에서는 폐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며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임증을 치료하고 생선독을 풀어주면서 약으로 인한 독을 해독한다라고 했습니다. 일행본초에서도 외사로 인한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멈추게 하면서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여러가지 생선독을 해독한다라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아스파라거스 효능 보겠습니다. 청혈생진, 리수통임이라고 했는데, 이 청혈생진은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고, 리수통임은 이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임증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며 폐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열병으로 인해서 갈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의 효과가 있고, 또 폐열로 인한 폐결핵이나 각혈, 폐옹, 폐위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방광열로 인한 임증, 즉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따끔거리는 그런 증상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가지 생선독이나 고기에서 나오는 독을 해독한다고 합니다. 이 백색 아스파라거스는 폐로 많이 작용을 하고, 녹색 아스파라거스는 소화기 계통인 비장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한 아스파라거스 효능 보겠습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서양 채소다 보니까 동양에서보다는 서양에서 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스파라거스의 약간 쌉싸름한 맛은 아스파라긴산에 의한 것으로 신진대사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피로회복이나 자양강장에 좋다고 합니다. 또 루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춰서 고혈압에 좋고, 또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보다 10배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취 해소나 통풍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리놀렌산과 마그네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K 이런 성분들은 이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이 아스파라거스에는 양질의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에서는 이 항산화 작용이 이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 해서 항암 효과나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여러가지 염증성 질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 조리 방법 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데칠 때는 이 아스파라거스를 손질한 후에
끓는 물에다가 뿌리 부분부터 먼저 담그고 나중에 이 꼭지 부분을 담그면은 골고루 익습니다. 데친 후에 찬물에 담그면은 초록색이 선명해지고 맛과 향이 유지가 됩니다. 또 이 볶을 때는 아스파라거스를 5cm 정도로 이렇게 토막 썰은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또 타라곤이나 소금 이런 향신료를 좀 넣고 살짝 볶으면은 이 밝은 초록색이 나고 아삭한 식감과 함께 특유의 향과 맛을 냅니다. 이 아스파라거스 고르는 법도 보겠습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전체적으로 진한 녹색을 띠고 줄기가 곧은 것이 좋습니다. 이 줄기 굵기가 너무 두껍거나 얇으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크기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 꼭지 부분이 또 어무러져 있고 단단하면서 향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꼭지 부분이 흰색이거나 모여있지 않고 부러진 것은 향기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법 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구매한 후에 3일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히 변질이 빨리 됩니다. 이 보관 시에는 깨끗하게 씻은 후에 종이타올이나 이 랩 등에 이렇게 싸서 잘 마르지 않게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보관할 때는 살짝 데쳐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평소에 비위가 차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변이 묽게 나오면서 아랫배가 찬 사람들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아스파라거스가 성질이 좀 차기 때문이죠. 또 아스파라거스를 과다하게 이렇게 섭취할 경우에는 아스파라거닉스라는 산이 생성돼서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하고 황으로 분리되면서 소변 냄새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스파라거스는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에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은 수분 배출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수분 배출이 많아지면 근육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스파라거스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는 설사나 복통이 사람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성분이 많아서 혈액 응고를 이렇게 방해할 수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지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스파라거스로 만든 약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고육사인데 이 아스파라거스에다가 버섯, 돼지고기, 계란을 넣고 또 대파나 소금, 생강, 전분, 참기름으로 양념을 해서 채 썰어서 볶습니다. 이 열을 내리고 폐를 윤택하게 하면서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중화식물 편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 로순볶음인데 이 로순은 아스파라거스를 이야기하죠. 이 목이버섯에다가 소고기 안심, 아스파라거스, 마늘을 넣고 소금, 후추로 이 양념을 하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볶아서 먹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효능이 있고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이 특수 체질의 임산부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중화식물 편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스파라거스 해삼탕이 있는데 아스파라거스에다가 불린 해삼을 넣고 이렇게 탕을 끓입니다. 폐결핵 환자나 암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이 식보와 식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스파라거스 즙이 있는데 아스파라거스를 깨끗이 씻어서 넉죽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십니다. 임증 즉 소변 분리나 아니면 소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좋고 또 폐에 열이 있어서 각혈을 할 때 좋다고 의심방에 나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요리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데쳐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새우와 같이 볶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소스를 끼얹어 먹습니다. 하얀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한 요리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고기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채소라고 했습니다. 이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볶는 그런 요리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해서 만든 장아찌 요리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하게 먹는 그런 채소는 아니지만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채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구입해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